안녕하세요. 코고데스크 제이 기자입니다. 코고데스크 41화, 오늘도 유익한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8월 들어 처음으로 24,000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이날 오전 기준 23,000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은 장 초반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700달러대에서 거래됐습니다. 다음은 NFT 거래량 순입니다. 전일 하루 동안 이더리움 거래량 탑5 NFT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일리언스 NFT가 새로 1위에 올랐습니다. 크립토딕 더츠가 뒤이어 새로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클레이튼 거래량 탑5 NFT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니커즈가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클레다이스는 거래량이 430%가량 늘며 5위에 자리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NFT 작품을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한국을 포함해 100여 개 국가에 도입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지난 8일 NFT 게시 기능을 확대 도입한다며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우선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모든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NFT 게시 기능은 디지털 지갑 연결을 통해 가능하며 현재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은 메타마스크, 레인보우 등입니다. 지원되는 블록체인은 이더리움과 폴리곤, 플로우입니다. 삼성전자가 뉴 갤럭시 NFT 생태계 구축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디지털 프라자, 신라면세점, 이크루즈, 쇼골프 등과 뉴 갤럭시 NFT 생태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MOU를 통해 NFT를 오프라인 매장 혜택과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 갤럭시 NFT는 오는 10일 삼성 갤럭시 언팩 2022에서 공개될 폴더블폰 신제품의 사전 구매 고객에도 증정됩니다. NFT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살롱드 NFT. 오늘도 살롱드 블락의 남궁단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뤄볼 주제는 NFT가 당연해지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사실 제가 체감하기로는 이미 당연해진 것 같기도 하는데요. 약간 백화점 멤버십부터 자동차까지 다양한 분야의 NFT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다양해지고 당연해지고 있는데 네. NFT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체 불가능한 토큰. 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가 돼 있는데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사전적인 정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NFT가 다양한 어떤 응용 씬에서 응용이 되면서 이 정의 자체가 되게 다양하게 복잡하게 변해가고 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NFT가 그 다양한 씬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개념으로 쓰이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NFT는 명확하게 디지털 파일이니까요. 네. 이 디지털 파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서로 다른 고유성에 의해서 대체가 불가능한,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토큰이라고 명확하게 방금 정의를 해주셨고, 또 하나의 의미를 본다면은 사실 그 디지털 파일 자체는 무한대로 카피가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네. 소유권을 혁신한다, 뭐 이런 개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유권을 혁신하면서 희소성까지 부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PFP 프로젝트들이 어떤 멤버십의 개념을 가지게 되면서 네. 특정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 이거 가지고 있어 라는 것 자체가 소속감 플러스 자랑거리가 네. 됐잖아요. 그게 일종의 소셜 캐피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현재 뭐 바닷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어느 정도 바닷가를 좀 잘 유지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베이시 같은 프로젝트인데, 네. 이번에 뉴욕에서 한 뭐 행사에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뉴욕 그 길거리 한복판에서 베이시의 어떤 굿즈를 갖고 있거나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와서 이제 인사를 한번 하고 가신대요. 이게 서로 이제 공통된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통 화제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큰 소속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네. 저는 NFT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응용되는지에 따라서 계속 정의가 업데이트되고 더 복잡하고 또 깊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사회적
상대적인 개념이나 네. 뭐 일상에서의 개념이 다양하게 좀 변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웹 3.0 시대를 말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흔히 웹 3.0 시대에는 NFT가 되게 중요해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잘 정확히 모르실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웹 3.0, 웹 3는 웹 2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정의하는 것이 네. 보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웹 서핑을 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하나의 데이터라는 형태로 발자취가 남게 되는데 웹 2에서는 네. 그런 데이터들을 플랫폼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독점을 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서 웹 2 플랫폼들의 어떤 매출 증대에 좀 노력을 했다면 네. 웹3 같은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그 유저 자체에게 조금 더 존중을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정당한 참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으로 좀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정보 전달을 하는 네트워크는 웹2였던 것 같고 어떤 가치를 정보가 이제 가치가 되고 그 가치가 또 이제 그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또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웹3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누가 그 해당 디지털 뭐 데이터 같은 거를 소유할 수 있으며 누가 남긴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해서 어떤 그 가치가 어떻게 이동했는지까지를 알려면 사실 블록체인 네트워크 같은 신뢰 네트워크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또 디지털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그 원자들이 다 그 어떤 그 대체가 불가능한 식별을 할 수 있는 어떤 값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이제 정의해 줄 수 있는 게 NFT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웹3와 NFT는 어떻게 보면은 그 NFT가 웹3라는 어떤 큰 환경에 토양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